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 투자말 박대훈 전문가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방송 찍었을 때가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 이후에 증시에 대한 동태 그리고 추세에 대한 흐름의 예상 시나리오로 인사를 드렸는데요. 오늘 방송에서는 이제 다가오는 19일과 20일에는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 대한 개최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FOMC에서 이제 또 총재들이 나와서 이 9월의 금리 인상에 대한 결과와 그리고 차후 11월과 12월 달에 이제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결과들이 이제 또 현재 스탠바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에 대한 분위기들이 이러한 FOMC에 대한 의사록으로 인해서 변동성이 조금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방송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힌트를 찾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고객님들도 구독자님들도 지금 현재 많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추세를 본다라면 코스피에 대한 추세가 2023년도에 접어들어서 파동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1파와 2파와 3파까지 들어가면서 사실상 코스피라든지 코스닥에 대한 지수가 조금씩 살아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지금 현재 8월달과 9월달에 접어들어서 또다시 추세에 대한 힘이 좀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에 대한 분위기가 향후에 이렇게 위로 올라가줘야 되는데 이 아래로 내려갈지 위로 올라갈지에 대한 방향을 지금 현재 갈피를 못 잡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8월달과 9월달에 지금 뭐 개별 종목들 아니면은 여러가지 섹터들 이 조금은 좀 방향이 또다시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 중에서는 뭐 에코프로라든지 포스코엠텍 관련한 니켈 아니면 리튬 아니 2차전지 배터리 전기차 2차전지에 대한 섹터들이 지금까지에 대한 코스피 코스닥 지수를 좀 견인해준 듯한 모습도 보였지만 이제는 이러한 배터리 관련 업종들도 사실상 좀 많이 빠지는 추세예요. 그래서 제가 뭐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아니면은 에코프로가 이제는 거품이 좀 빠질 때가 되었기 때문에 주도주 아니면 선도에 대한 테마들도 이제는 좀 변화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변화가 되는 테마가 차후에 반도체 섹터가 될 거다라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접어들어서 삼성전자에 대한 사이클들이 나쁘진 않았어요. 삼성전자에 대한 사이클이 조금 주도주가 변하고 있다라는 게 2차전지라든지 여러가지 배터리에 대한 소재들에서 수급에 대한 이탈들이 좀 보여지고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아니면 소재부품 장비에 대한 반도체 업체들에 대한 수급 사이클들이 좀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9월달부터 엔비디아의 고메모리 칩에 대한 이 납품 계약 소식이 접어들면서 반도체가 이제 살아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반도체 업종들에 대한 부활과 동시에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올 연말까지는 조금 더 상승의 힘을 얻겠다라는 그러한 좀 분위기를 이 9월달부터 좀 그러한 분위기를 좀 보여주고 있었는데 9월달부터는 2차전지가 이제 가버리고 이제 새롭게 반도체가 AI 이런 고성능 메모리 칩에 대한 수요와 더불어서 회복이 되고 테마에 대한 교체가 보여줄 거다라고 해서 분위기를 좀 잡아가는 추세에서 하필이면 대만의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인 TSMC라는 회사에서 반도체 수요 회복이 생각보다 더딜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반도체 장비 업체의 제품 납품을 늦춰달라고 통보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대부분 반도체에 대한 경기 전망이 되려 아직까지는 회복에 대한 속도는 보여주고 있진 않겠다라는 소식에 반도체에 대한 회복이 더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으로 인해서 잘 올라가다가 추세가 꺾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뭐 2차전지 아니면 배터리 관련 이 테마 섹터들도 좀 줄줄이 좀 수급이 빠지는 측면이고 그렇다고 완전히 반도체에 대한 수급이 쏠리기에는 이러한 TSMC발에 대한 악재 소식이 접어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코스피라든지 코스닥 지수에 대한 이 향방들이 사실상 그렇게 눈에 띄게 보여지고 있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여기입니다.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제가 지지선을 좀 그어 보면은 뭐 그동안 좀 잘 왔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추세에 대한 파동이 올해부터 파동을 잘 먹고 이 조정과 건강한 조정과 상승에 대한 사이클이 왔는데, 이 사이클 여기 안에서 가두리가 돼버린 겁니다. 여기 안에서. 그래서 지금 현재 8월달과 9월달에 대한 가두리 장세에서 우리가 이제 필요한 게 상승 동력이에요. 상승 동력. 그러니까 증시를 견인해 줄 수 있는 상승 동력이 필요한 부분이고, 새로운 호재거리가 이제 증시에 활력을 넣어줘야 되는 그러한 분위기 속에 지금 현재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객님들도 많이 힘드실 거고, 그리고 독자님들도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거의 한 이 부분 사이클에서 이 뚜렷한 방향이 나오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개별 여러가지 종목을 투자를 한다 해도 웬만해서는 스윙 투자도 잘 안 먹히고 장기 투자도 안 먹혀요, 이런 장세는. 그래서 단타꾼들처럼 이 단기적으로 재료로 인해서 스캘핑 매매법만 지금은 먹히는 장세고, 순환매 장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갑자기 뜨는 속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가지 정책주 관련해가지고는 잠깐 5%씩 10%씩 계속해서 짤짤이 매매법만 지금 현재 통하는 장세다 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어디를 봐야 하냐, 이게 중요한 게겠죠. 우리가 어디를 봐야 하나. 많은 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실 거예요. 증시 다시 떠나는 개인들, 고객 예탁금 한 달 새에 4조 이상이 좀 빠져나가는 분위기고, 2차전지 열풍에 몰렸던 개인들이 코스피 1조 넘게 팔며 이탈 조짐이 심화되고 있다. 개인 활동 계좌 수 증가세도 둔화가 되고 있고요. 연말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들도 우려가 나오면서 지금 현재 계속해서 조금 증시에는 좀 안 좋은 분위기를 좀 연출하고 있지 않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023년도 1월달에 필두로부터 조금 코스피에 대한 이 매수세, 아니면 코스닥 지수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오긴 했지만 6월달에 접어들어서 이 거래 대금이 확 줄어드는 게 보여지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러한 가두리 장세에서 좀 버티기에는 좀 많이 힘들지 않나, 개인 투자자들이 버티기에는 좀 많이 힘든 단계가 아닌가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하지만, 좀 달리 생각을 한다라면 우리가 봐야 될 게 이거 FOMC에 대한 회의 발표를 이제는 좀 집중하셔서 보셔야 돼요. 뭐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조금 나왔고요.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한 부분들이 이 WTI 원유라든지 아니면 가솔린, 디젤 같은 이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조금씩 지금 계속해서 우려감들이 표시는 하고 있지만,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더 이상 5.5%의 금리에서 고금리 상태에서 여기서 추가 금리 인상을 하진 못해요, 미국에서.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서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하게 되면 실업률은 지금 현재 6%대에서 7%, 8%대까지 급부상을 하게 되는데, 지금 되려 물가 때문에 경제가 후퇴가 되는 게 아니라 고금리로 인해서 경제가 퇴색이 되는 분위기고, 그리고 2024년도에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년도 2024년도 11월 5일에는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민주당의 차후 대선주자가 나오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사실상 강압적이고 공격적인 긴축 정책을 펼치기에는 조금은 이 표심을 얻기에는 좀 힘들다라고 전 정치적으로도 접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그리고 내년까지에는 차후 대선을 위한 완화 정책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여러분들이 두시고, 지금의 현재 고금리에 대한 상태가 좀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차후 대선을 위한 완화 정책들을 조금 한편으로는 좀 생각을 한다라면 증시가 반등할 수 있는 확률들도 좀 우리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9월 19일이죠. 오늘에서부터 내일까지 통화정책결정기구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가 개최가 됩니다. 결과는 한국 시간으로 21일입니다. 21일. 그러니까 목요일이죠. 오늘 화요일이니까 수요일, 목요일날 새벽 3시쯤으로 추정이 돼요. 그래서 목요일날 변동성이 가장 심할 거예요. 목요일 새벽에 여러분들이 뭐 이런 거
FOMC 뭐 이런 거 다 확인하시면 밤샙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새벽 3시에서부터 새벽 4시까지에 대한 이 결과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이런 걸 확인하시지 마시고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전망이 나올 건지 확률적으로 접근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제 주식 투자 마을에서 보기에는 예측치가 좀 맞아 떨어져요. 9월에 금리 동결에 대한 전망이 높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는 금리 동결이 나올 거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은 11월과 12월에 FOMC가 또 있어요. 그러면 11월과 12월 달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발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월 달 이제 곧 있으면 목요일 날 발표될 거에서는 금리 인상의 동결이 확률적으로 높기 때문에 증시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을 좀 여러분들이 두시되, 이제 FOMC에서 연준 의장이 차후 이 11월과 12월 달 연말까지에 대한 정책들을 조금 우리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할 거다라는 발언이 나오면 증시가 그나마 연말까지는 좀 훈풍이 나옵니다. 근데 11월과 12월 달을 우리는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더 열어놔야 된다, 공격적인 긴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증시에 대한 파장의 효과는 조금 하반까지 압력을 좀 열어두셔야 돼요. 근데 제가 볼 때는 9월 달에 금리 동결을 하고요, 11월과 12월 달에는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를 좀 조절해야겠다라는 발언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냐, FED가 지금 현재에 대한 실업률, 그리고 지금 현재에 대한 경제에 대한 회복 속도를 봤을 때, 그리고 차후의 미국 대선을 봤을 때에 공격적인 긴축을 발언하기보다는 조금 조심스럽게 데이터 기반으로서 접근을 하겠다라는 발언이 조금 힘을 실릴 거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조금 반등, 상승에 대한 추세가 이어질 거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허나 지금 이런 가두리 장세에서는 버티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지금 현재 뭐 추세 보더라도 거래대금도 안 나오고 뭐 현재에 대한 방향도 안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저도 사실 막막하거든요. 근데 현재 보시게 되면 다우존스 산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고점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조금만 힘내시면 돼요. 고점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지긋지긋했던 이 하방에 대한 압력을 이겨내고 올해부터 진짜 엄청나게 V자 반등에 성공한 게 미국 증시입니다. 미국 증시가 이렇게 현재 회복을 하고 있고, 지금 나스닥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도 고점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진짜 가파르게 반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대한 조정은 조금은 건강한 조정 사이클, 아니면은 좀 소화 물량에 대한 피로도가 좀 쌓였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자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TSMC에 대한 반도체로 다시 돌아와서, 그래 미국은 그렇다 칩시다. 뭐 테슬라, 아니 엔비디아,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세계 진짜 엄청난 기업들이 지금 현재 미국을 지금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진짜 지금 여러가지에 대한 신흥국 증시보다 회복 속도가 더 빠른 거 인정한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거, 우리 투자자들, 우리 고객님들, 그리고 그리고 독자님들이 원하는 거, 언제 도대체 주식으로 언제 투자로 돈을 벌 수 있냐, 조금 더 이 회복 속도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매매를 했을 때 언제쯤 이렇게 수익을 조금 이렇게 매번 먹을 수 있는 장세가 언제 오냐, 이게 중요한 건데 곧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곧 온다라고 얘기하면 너무 터무니없이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어떡하겠어요. 거시경제가 지금 이렇게 이끌고 가고 있고, 지금 현재 이 고금리 정책으로 인해서 이렇게 엄청난 사망 선고를 내리는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잘 보고 잘 가자는 거죠. 그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께 거짓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보이는 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요, 조사업체죠. 시장조사업체인데, 시장조사업체인 가트너가 최근 글로벌 디램 시장이 4분기 공급 과잉에서,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최근 글로벌 디램 시장이 4분기 공급 과잉에서 부족사항으로 전환되면서 올해 4분기를 시작으로 호황 사이클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가트너는 올해 4분기 디램 가격이 3분기 대비 17.8%가 오르고 낸드 플래시도 가격 상승세가 시작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디램 가격 상승세에 따라 내년 글로벌 디램 시장 매출은 올해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고요. 업계 관계자는 국내 반도체
반도체 회사들이 최근 해외 스마트폰 업체의 메모리 반도체 가격을 5에서 10%가량 인상한 것으로 알려졌고, 내년부터 가격 회복과 동시에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도 회복이 될 거다라는 게 현재 시장조사 업체의 전망이죠. 그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D램이라든지 낸드 플래시에 대한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수요는 점점 그러니까 공장에서 아니면 지금 현재 납품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에 대한 공급 과잉들이 서서히 줄어들고 있어요. 그만큼 수요가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 뭐 진짜 최첨단 반도체라든지 아니면은 반도체 사이클 아니면 핸드폰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전제품에 들어가고 있는 이러한 이 수요들이 점점 회복을 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 주도가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테슬라에 대한 진짜 엄청난 상승세, 아니면 원자재 가격, 리튬에 대한 상승, 니켈에 대한 상승으로 인해서 그동안은 2차전지 아니면 전기차에 대한 상황들이 상당히 매우 좋았지만, 죄송합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지금까지 2차전지 아니면 배터리 관련 소재에 대한 호재들 거리만 있었는데 지금 이게 꺾이고 있어요. 리튬 가격도 폭락하고 있고 니켈 가격도 폭락하고 있고 2차전지라든지 이러한 배터리는 이제 서서히 조금은 힘을 잃어갈 건데, 보는 것처럼 지금 현재 섹터들 중에서 올라갈 수 있는 섹터들이 반도체밖에 없다니까요. 반도체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섹터들은 여러분들 코로나 시대 때 먹을 만큼 먹은 거고요. 뭐 시젠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한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여러 가지는 그때 당시 바이오 섹터가 한번 먹었고, 코로나 시대 때 바이오 섹터 먹었고, 아니면 비대면으로 인해서 뭐 온라인 이런 진짜 뭐 미디어 플랫폼들 아니면 이러한 게임 산업들이 좀 먹었고, 2019년도 필두에서는 이런 바이오 비대면 업체들이 한번 먹고, 그 2019년도를 넘어와가지고는 테슬라에 대한 리튬, 뭐 니켈 가격으로 인해서 2차전지라든지 아니면 배터리 관련주들이 지금까지 먹고, 지금 이 거품이 싹 다 빠지면은 지금 이제 새로운 선도 주자가 반도체 섹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반도체 섹터에서 지금 현재 전망들이 D램이라든지 낸드 플래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서서히 이제 긍정적인 이 소스들이 나오고 있을 때에 우리가 그저 멍하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가 이러네, 코스닥이 이러네, 지금 현재 많이들 시장이 어렵네, 돈 벌기 힘드네, 그냥 빠져나가자, 팔고 나가자, 아유 내 인생에서 주식은 무슨, 투자는 무슨,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차츰 회복되고 있고 좋아지고 있고, 지금 이제 반도체 섹터들이 힘을 받을 텐데, 이러한 반도체 섹터들에 대해서 조금 투자에 대한 기회를 조금 엿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접근하시는 게 전 좋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FOMC에서도 이제 고금리에 대한 그러한 긴축에 대한 발표보다는 서서히 좀 긍정적인 뉴스들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면, 확률적으로 고금리에 대한 정책은 끝나가고, 그리고 이제 이 반도체에 대한 섹터들이 조금 눈길이 가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만 종합적으로 보더라도 내가 증시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지는 좀 보일 거라고 생각해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대선입니다. 대선. 솔직히 말하면 대선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 승리의 큐, 트럼프의 복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 바이든과 트럼프의 싸움이 제2차 싸움이 시작이 될 거다라고 미국에서는 지금 보고 있고요. 2024년도에 제가 왜 정치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주식을 투자하고 있는 사람이 정치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가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보신다면 정치적인 측면이 정말 경제에 엄청나게 밀접해 있습니다.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행정부 자체가 어떠한 정책을 펼치냐에 따라서 지원금이라든지 투자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통화 정책들도 정말로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를 모르고 경제를 하겠다라는 건 사실상 어불성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에 다가오고 있는 2024년도를 주목을 해야 되는 건, 내가 투자를 하고 있고 내가 지금 돈을 벌고 싶으면 정치를 보세요. 정치를 보고 돈을 벌 수 있는 정치에 대한 모습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미국에 대해서는 2024년도 11월 5일입니다. 그동안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현재 정치를 하면서 너무 힘들었죠. 고금리에 대한 정책들, 긴축발에 대한 정책들, 고물가, 고통화, 강달러, 뭐 하나가 좋은 게 없어요. 우리 입장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당선을 하길 바랍니까, 여러분들? 다 굶어 죽습니다.
실업률은 2%대에서 7%대까지 지금 현재 치솟고 있고요. 물가는 한때 9%대까지 치솟았고, 달러는 지금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고, 국채금리도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정말 대통령 하나를 뽑아 놓으면은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지지율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미국의 지지율을 조사를 해봤을 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압도적으로 지금 앞서가고 있고요. 그러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시 평균금리는 어땠냐면은 지금 현재 평균금리가 5.5%죠. 조 바이든 대통령은 평균금리가 5.5%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당시 평균금리는 1.25%와 그리고 제일 높았을 때가 2.25%까지는 치솟았지만 차후에 이때 당시에도 파월이 있었어요. FED의 의장인 파월이 이때 당시에도 있었는데 계속 금리를 올리려고 하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너 진짜 뚜까 맞을래? 금리 그만 올려라. 시장에 그만 개입하라 라고 얘기를 해서 막판 돼서 2.5%였던 금리가 인하해가지고 1.75%, 0.25%까지 훅훅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목하라는 거예요. 2.5%였던 금리가 단번에 0.25%까지 떨어졌어요. 그럼 내년 2024년도쯤에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 이 5.5%의 고금리가 경제에 지금 현재 걸림돌이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다시금 의장을 세워서 똑바로 해라. 금리 인하 정책, 완화 정책, 경기 부양 정책 펼쳐라 라고 얘기를 한다라면 5.5%인 금리가 4%대, 3%대, 2%대까지 쭉쭉쭉쭉 떨어지면 주식시장에 호황기가 이때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때 돈이 들어온다는 거죠. 아, 이제 예금으로, 이제 적금으로 돈 버는 시즌이 끝났구나. 국채금리, 채권 다 팔고 주식시장으로 넘어가자. 이 회사들도 금리가 싸졌으니까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리고 투자 강화시키고 고용 늘려서 더 많이 납품을 하자. 경제는 선순환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만 된다라면 금리 인하 정책이 이때 펼쳐질 거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당시 때 다우지수가 2만 포인트에서 36,952pt까지 올랐습니다. 수치로 봤을 때 16,952pt가 오른 거예요. 그래서 나는 미국 주식에 관심 있다, 나 미국 주식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내년을 정말 주목하셔야 돼요. 그럼 글로벌 증시가 다시금 이러한 반등에 대한, 상승에 대한 사이클들, 소재들이 지금 현재 뒷받침이 되고 있다라면, 만약에 이러한 예상 시나리오대로만 가준다라면 한국 증시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당시 물가지수는 최고치가 2.5%를 찍었습니다. 최고치 2.5%. 차이가 많이 나죠. 조 바이든 대통령 때는 물가가 9%대 갔어요. 9%예요, 여러분들. 근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는 물가가 2.5%입니다. 그리고 최저점을 찍었을 때가 0.3%예요. 그러면 누가 당선이 돼야 경기가 진짜 체감적으로 나 먹고 살만하다, 나 진짜 살만하다, 나 지금 현재 풍족하다라고 느꼈을 때가 어느 때일 것 같아요. 코로나 시대를 그냥 제끼고요, 여러분들. 코로나 시대를 제끼고 봤을 때 그냥 딱 대통령만 보고 정책적인 측면만 봤을 때 지금 현재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시가 여러분들도 저도 참 먹고 살기 좋다라고 시대가 그때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선 주자는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을 돌파할 시에 어려웠던 문제들이 더 깔끔하게 해결이 될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 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대한 싸움들이 완전히 종결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왜냐면은 우크라이나가 지금 현재 계속해서 러시아와 견주면서 싸울 수 있었던 거는 미국이 뒤에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 경제적인 측면, 야, 우리 지금 경제에 대한 부채가 이만큼인데 우리가 지금 누굴 도우냐, 지원금 전부 다 끊어라 라고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럼 우크라이나에 들어가고 있는 지원이 중지가 될 것이고, 러시아에 대한 외교적인 측면의 회복을 시킴으로써 전쟁을 종결할 수 있는 예상 시나리오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된다라면 우크라이나라든지 러시아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만 해소가 된다라면 코인 시장이든 주식 시장이든 더 상승에 대한 동력이 더 발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날짜인가 그저께 날짜로 대만 보호를 왜 하냐, 조 바이든이 대만을 보호를 한다는 건 정말 멍청한 짓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 이유가 왜냐면은 중국을 우리가 계속해서 경쟁을 하고 중국을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거
진짜 이 경제 시장에서 너무나도 위험한 수준에 달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우리 미국이 직접적으로 그들 간의 관계에 깊이 개입하는 거는 우리로서도 페널티가 작동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 바이든이 하고 있는 이런 멍청한 외교 정책들을 정말 우매하다라고 계속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국은 좀 괜찮을까요?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국이 지금 나빠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현재 뭐 여러가지 외교적인 측면에서 발빠르게 움직이고는 있지만 그때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한테 원했던 거 한미에 대한 방위비 요구, 그리고 방위비를 더 내라라고 요구를 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니 한국 같은 경우에는 OECD 국가 중에서 10위 안에 들어가는 국가이고 이 한 명당 이제 거의 한 3만 불을 벌는 그러한 경제적인 위치에 있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손해를 보면서 너희들을 도와주냐. 방위비 더 내라. 그럼 지켜주겠다. 우리가 38선 내에서 우리가 주둔해 주겠다라고 했던 사람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지금 현재 조 바이든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외교적인 정책에서 측면에서 다가가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차후 대선 주자를 보더라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듯한,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카드를 조금씩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 뉘앙스를 계속해서 풍겨줘야지만이 차후에 우리도 외교적인 측면에서라든지 국방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위협을 당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한반도 입장에서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조금 팽팽할 겁니다. 방위비에 대한 증액 부분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렇게 아메리칸 그레이트라고 올릴 수 있었냐면 미국을 위대하게 올릴 수 있었던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 사람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부동산업에서부터 진짜 엄청난 돈을 이루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의 머리의 수단은 빠릅니다. 그때 당시에도 미국이 정말 엄청난 외화벌이를 할 수 있었던 거는 경제를 엄청나게 활성화를 시킬 수 있었던 거 뭐 여러 주변 국가로부터 세금을 엄청나게 걷어들였어요. 이거 관세 매기고 저거 관세 매기고 그동안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싸게 너희들을 도와줬냐. 우리 이제 힘드니까 관세 내라. 그리고 여기 우리나라에서 조금 계속해서 경제 파탄 내는 사람이 있다라면 다 내보내버려라. 이러한 정책들을 많이 펼쳤기 때문에 정말 여러 국가에서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또다시 당선이 되면 지금 미국에 대한 부채가 엄청난 이 시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말 엄청난 차후에 이 주변 국가들에 대한 관세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는 더 커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라면 미국 주식을 정말 빠르게 사다 놓는 게 나쁘지 않겠죠. 만약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라는 가정하에서. 자, 여러분들 제가 좀 빠르게 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아마 어떻게 보실진 잘 모르겠지만 이게 현실이다라는 거를 조금 알려드리는 거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메모리의 불황이 좀 끝나가고 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3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들, 그리고 D램에 대한 출하량들이 지금 현재 모두 개선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영업이익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원래는 2022년도 1분기 필두,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2022년도 작년도 1분기 필두에서부터 지금 보시는 대로 정말 좋은 추세에 대한 흐름을 보여주고 재무제표에 대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3, 4분기에 접어들어서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이익이 완전히 뚝뚝뚝뚝 절감되고 있어요.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근데 이 공급 과잉들이 이제 해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흑자 전환이 앞두고 있는 거 아니냐, 큰 폭으로 이제 실적이 개선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을 하실 때 제가 볼 땐 그래요. 지금 뭐 보시는 것처럼 리튬에 대한 가격은 계속해서 떨어집니다. 원자재 가격, 공급 과잉이 이제 여기 전기차로부터 가는 거예요. 뚝뚝 떨어지는 리튬가. 리튬 가격이 지금 현재 거의 한 1kg당 위안화가 600까지 갔는데 172까지 3분의 1 토막 났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탄산 리튬에 대한 가격이 떨어지다 보면은 이 원가가 떨어지게 되면 제품 가격도 같이 동반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에코프로라든지 LG 엔솔 뭐 여러가지 전기차에 대한 배터리 관련주들이 여기에서부터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골드만삭스까지만 볼게요. 골드만삭스에서는 연준 11월에도 금리 인상 없을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FED 연준이 11월에도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의 골드만삭스가 전망을 했고요. 17일 현지 시간 외신에 따르면 골드만은 지난 16일 발간한 투자노트에서 다음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에서 연준이 향후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 것이라면서 11월에는 고용시장이 추가로 리밸런싱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인플레이션의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연준은 기준금리 인상을 포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연말부터는 우리가 지금 현재 FOMC의 필두로부터 지금 대만의 TSMC라는 진짜 이 말 같지도 않는 이 악재가 잠깐 터져서 그런데 이것들이 조금 해소가 되고 계속해서 반도체에 대한 그냥 개선 소식이 들려지면 반도체로부터 수급이 쏠리면서 연말까지 이러한 금리에 대한 인상도 없어지면은 코스피 코스닥에 대한 분위기 더 긍정적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실은 뭐 코스피 코스닥 지수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떠난다고 하는데, 지금 떠날 때가 아니라 연말에 이러한 긍정적인 시그널들을 보고 반도체를 조금 담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러분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저희 이 주식 투자 마을 회사에 들어오시면 제가 좋은 정말 종목들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또 연말과 내년까지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리딩으로서 인사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이버에 주식투자마을 치시고 사이트 방문하시거나 아니면 구글 앱스토어에서 주식투자마을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은 후에 이제 회원가입 문의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